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휴에 유튜브 올려봐야 조회수 안 나옵니다. 그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이번 연휴에 쉬시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와서, 또는 방향을 모르겠어서, 또는 대체 뭘 해야 될지 감 자체가 안 잡혀서 그분들 생각이 올립니다. 최근에 이 영상 보고 진짜 달라졌다 고 직접 연락 주셨던 영상만 골라서 묶었습니다.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여러분 반응이 이제 고른 거죠. 1시간짜리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설 연휴에 드라마 한 편 보신다 생각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틀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노력하고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럴 것 같고,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도 제가 억으로는 있지만 진심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는 진짜 100% 순도로 글천개 친구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다 찾아서 제가 먼저 씹어보고 제가 황금을 채굴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채널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천개입니다. 저도 솔직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돈 버는 이야기, 또 AI, 뭐 쇼츠로 월 300 벌기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사기잖아. 차마 오늘은 그 얘기 못 하겠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 현재 위치를 아는 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 알라는 아니야. 뭐가 잘못됐을 때는 가만히 멈춰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자꾸 되도 않는 그 머리로 뭘 하면 안 돼요. 머리 좋습니까? 오늘은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돈 버는데 뭐가 병목 현상을 만드는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 킨 거고요. 이 마케팅과 브랜딩 현장 일선에 있는 제가, 그리고 저만 이야기하면 헛소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수백 명의 실사례까지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고요. 글천개 친구들 아니면 다 나가. 장미 버전인데 괜찮았어? 내 친구들 아니면 욕할 거잖아. 봐보세요. 같은 영상이라도 이렇게 댓글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야, 근데 넌 왜 강의팔이냐라고 하는데, 형님 저 세미나 매번 열 때마다 돈 안 받고 한 푼 안 받고 진짜 인간적으로 제 책 한 권 사오라고 하는 게 전부거든. 그게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누구 뭐 욕 못해? 야, 형도 유도했다. 이 뒤부터는 제가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마구니들은 다 나갔겠지? 제가 최근 한 전문가를 만났어요. 실은 맨날 만나. 13년 경력이고 이분 교육 전문가세요. 근데 이분이 파는 제품이 12,000원짜리래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 같은 사람도 그거 보거든? 이 비슷한 걸 다른 데서는 20만 원도 받고 200만 원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싸게 12,000원에 파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부모들이 부담될까 봐요. 이게 전문가들이 돈 못 버는 그 단상이야. 그 이유. 본인의 가치를 봉사로 착각해요. 그 아프리카 가 그러면.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본인의 현재 위치, 본인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이건 진짜 나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해요. 전문가 등급표제 띄워드릴게요. 현실판이야. 이거 제가 내 피셜이 아니고 수백 명 컨설팅하면서 만든 거니까 어느 정도 엔간하면 대충 맞아요. 1티어는 뭐냐면 논란도 브랜딩이 되는 사람들이야. 뭐 재벌이나 뭐 정상급 교수님들, 유명인사, 이 정도 급은 웬만한 구설수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연매출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가능한 레벨들이야. 추성훈, 뭐 여에스더 이런 분들, TV에 나오는 분들, 추성훈 씨 송도에 온 거 보신 분 계세요? 거기 추성훈 씨 보겠다고 인파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서태지 온 거 같더라고. 지금 1000만 유튜버가 그렇게 간다고 송도에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까? 이런 분들이 1티어예요. 이제 2티어는 뭐냐? 두 번째 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긴 대중성하고 전문성, 그리고 이제 화술 모두 최고 수준인 사람들. 뭐 정재승 교수님, 뭐 김창욱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뭐 유현준 교수, 이렇게 재미있으면서도 대중성이나 전문성도 출중하고 자기 커리어도 상당해. 이런 분들 매출 수억이야 뭐 껌으로 벌겠죠? 세 번째 티어, 이게 중요합니다. 전문성은 확고하고 전달력이 다 좋아. 이게 지금 딱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노리는 현실적인 등급은 딱 여기에요. 이분들은 노출만 되면 무조건 잘 될 상이 돼요. 왕까지는 아니어도. 잠재 매출이 여기도 최소 억단 이상 돼요. 이제 문제의 4티어, 우리죠. 전문성만 있고 전달력이 꽝이야. 재미 더럽게 없어. 지루하고. 한마디로 이분들 글과 영상을 볼 이유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2등급에 누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대부분의 박사, 의사, 변호사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 분야에서 5년, 10년 이상 굴른 분들 있죠. 전문가분들. 99% 다 여기 포함돼요. 이분들 100살은 나보다 더 산 것처럼 지식하고 정보 실력이 더 있어. 근데 전달력이 꽝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매출이 안 나와. 몇백에서 몇천밖에 못 벌어 이분들이. 그 밑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등급 외가 있어. 전문성도 없고 전달력도 없고, 여기는 제가 언급 안 할게요. 대다수가 왜 안 되는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3티어나 4티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매출은 10배, 100배가 차이가 나. 사람은 같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실력은 절대 돈 안 됩니다. 전달 안 된 지식은 빵원짜리라는 이야기야.
그럼 현재 억울하게 4티어에 속해 있는데 실제로는 3티어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재구매율이 높아. 막 70% 80%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 쓴 사람들은 계속 찾아오는 거야. 만족도가 있다는 거거든. 이분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입소문도 나. 근데 웃긴 건 그게 찻잔 속의 태풍이야. 그러니까 확장이 안 돼. 진짜 좋더라. 그러니까 거기 써본 사람들만 이 정도 짧은 요런 거. 경력은 또 많네. 이분들이 5년 10년 이상 되고 자기 일머리도 있고 체계가 잡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또 있어. 자기만의 방법론도 있어. 무슨 식, 무슨 법. 그리고 같이 앉아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오라고 할 정도로 전달력도 있어. 근데 이게 자기 동네에서만 알아주는 수준이에요. 조기축구예요. 그러니까 실력에 비해서 돈은 못 벌고 항상 몸뚱이가 아파. 이분들 특징이야. 그리고 챙겨야 될 가족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옛날 사연도 많아. 제가 말한 것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되면 있잖아요. 위에서 4티어가 아니라 실은 3티어급인데 4티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티어 놀고 있으니까 가치는 하나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이분들은 가치 인식에 3가지 오류가 있네. 여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분들. 근데 이분들 하는 말이 있어요. 미치겠어. 비싸면 안 팔릴 거예요. 야, 해봤어? 비싸게는 팔아봤고? 사람들이 비싸서 안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신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네가 누군데 솔직히 듣보잡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보잡들은? 설명을 해야지. 누가? 네가.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살짜리가 대학 입시에 떨어져갖고 1년 재수하면 비용 얼마 나가요? 2천만 원 넘게 나가잖아. 그런데 나는 재수학원 강사야, 전문가. 야, 너 대학 보내줄게. 나만 따라와. 그런데 지금 내 강의에 한 달에 30만 원도 투자 못 한다고? 야, 30으로 2천 퉁치는데? 이렇게도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면 어때? 30만 원이 비싸요? 싸게 느껴지죠. 100만 원도 싸게 느껴져.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찾아서 자기 가치를 상향시키지는 않고 그냥 12,000원 붙이고 남들보다는 싸니까 사주겠지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두 번째 오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전문가라 장사는 잘 모르는데 야이 양반 전문가라면 더 잘 팔아야 전문가야. 함부로 전문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마추어야 그거. 의사 변호사분들도 개업하고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환자가 안 온대. 의뢰인이 없대. 의뢰가 없대. 경쟁이 심해서 그렇대. 왜일까? 그 사람들이 가짜 의사고 가짜 변호사서 짜가라서 그래요? 아니잖아. 일 다 봐줄 수 있잖아요. 단지 아무도 모를 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전문성은 기본이야. 누구나 전문성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리냐고. 어떻게 파냐고. 그게 돈 버는 게 다야.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전문가의 자존심이 또 있네. 뭘 팔지를 않고 마케팅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그래놓고 나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왜 안 되지? 아마추어세요. 오류 3번째. 일단 싸게 팔아서 고객을 많이 모은대.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 올리면 된대.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돈 못 벌고 망하는 일이가 아닌가. 저가 고객은요. 평생 저가만 찾아요. 절대 그분 안 바뀌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가격 올리잖아? 바로 떠나요. 저가 고객들은.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야. 하루는 240시간 아니잖아요. 사업 바쁜 분들은 아시죠? 하루에 진짜 30분 내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12,000원 고객 100명 상대하느라고 정작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제대로 된 고객 10명을 다 놓치고 있어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입에 달고 살아. 매출은 없는데 왜 이렇게 몸뚱이가 아프고 힘들지? 이런 생각 드시면 선생님 산수 모르시는 거예요. 12,000원 곱하기 100명 해보세요. 얼마예요? 120만원이지. 근데 100만원 곱하기 10명은 얼마예요? 1000만원 아니에요? 어떤 산수가 나와 보이십니까? 이쯤에서 저 욕하시는 분들 많겠지 뭐.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한 달에 10억 이상 버는 분도 저는 많이 하는데 조금 있을 것 같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수십억은 아닌데 이분도 1년에 10억은 버시는 분이에요. 제가 또 어제 만난 썬팅 대표님 이야기인데 테슬라만 하세요? 이분한테 썬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2주는 기다려야 되고 썬팅비 100만 원이에요. 썬팅 여기서 100만 원짜리 주고 해보신 분. 이분 주변에 경쟁자도 많아요. 같은 썬팅 또 100만 원 하는데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해줘. 경쟁자들은. 근데 이분은 절대 그런 거 없어. 자기 본질에만 충실하고요. 그런데 이분 처음부터 100만 원 받는 거 아니었어. 이분도 처음엔 저가에서 출발해서 깨닫고서 지금 100만 원짜리로 바꾼 것 뿐이에요. 실력은 비슷해.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좀 쫄렸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고객층이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야. 진상 고객은 저가에 많이 존재한대요. 저가에. 품질도 그렇고 막 이거 해놔라 저거 해달라 힘들대요. 왜냐면 그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이상을 바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대 손님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냥 선생님 믿고 맡기고 저는 갈게요 라고 합니다. 제 일 볼 테니까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전화도 없어. 똑같은 썬팅 실력인데 누구는 60만 원 받을 때 이거 왜 이래요? 저거는 왜 안 해줘요? 이런 클레임 받느라고 시간 쓰고 애 먹고 사업 망하고 또 누구는 100만 원 받을 때 어때요? 선생님 믿고 갈게요. 도리어 신뢰까지 받네요. 돈도 더 받는데? 이거는 그 레벨이 안 돼 보면요 절대 모르는 일이고요.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일정 이상 되면 반드시 고객을 바꿔야 될 때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안 하시면 소용없다니까. 사회생활 해보신 분 또 알 거예요. 가격이 낮으면 어때? 고객이 까다롭고 가격이 높으면 오히려 협조적인 그 젠틀한 고객분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이건 좋고 나쁜 게 아니야. 그냥 현상이지. 손님을 하루에 20명씩 받고 100명씩 받고 그럴
그럴 수 있어요? 3명씩만 받고 엄청나게 잘해주면 돼요. 비결은 그거 하나뿐이고요. 혹시라도 만족 못하는 분 계시잖아요? 만족할 때까지 그런 분들은 케어해주면 돼요. 그 시간이 되잖아.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요, 저희 업종은 점점점 이러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멋져 보이겠지만 멍청해 보여, 솔직히. 우리 업종은 진짜 가격 올리면 안 팔려요. 모든 업종에서 다 제가 듣는 소리예요. 교육 볼까? 학부모들 돈이 없대. 의료 볼까? 환자들이 부담스러워한대. 법률 볼까?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해서 올릴 수가 없대. 요식업? 우리 동네는 가격이 민감하걸랑요? 썬팅? 다들 싸게 해주는데 나 어떻게 비싸게 받아요? 예, 핑계세요, 핑계. 안 해봤습니다. 레벨 낮았단 이야기예요. 저도 같은 의뢰인데 변호사님한테 해봤거든. 훨씬 비싼 분한테 맡겼어요. 그냥 더 믿으니까 더 잘해주려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서로 연락 전혀 안 합니다. 같은 업종에서도 이거 새겨 들으세요. 10배 또는 100배 더 비싸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인정 안 하시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10배의 실력 더 있고 100배 더 잘생겼어요? 깔끔하게 일 처리를 잘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더 잘할 수밖에 없어. 그걸 잘 알리면서 자기 브랜딩을 또 잘한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 그 사람? 그 한마디 차이로 가격이 10배, 100배 달라지는 거. 아, 그 사람? 아까 클레이 케이크 전문가 김은숙 선생님도 다녀가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있대요. 세미나를 열어서 거길 갔대. 그때 이분 책도 엄청나게 국내에서 열풍이었대. 뭐 사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세미나를 너무 못해서 놀랐대요. 저 얘기 아닙니다. 디스 아니야. 그런데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요. 그분 서비스가 비싸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되게 못해도 유명하면 잘 팔리는구나. 이게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썬팅 대표님도 실력이야 정말 대동소이하고 평균보다 나아. 근데 60만에서 100만 원 올린 그 행동만 했어요. 안 팔렸나요? 아니요. 오히려 고객질이 더 올라갔고 이분 매출이 10배가 늘어났어요. 2천만 원짜리 새 차도 있어요. 거기는 뭐 차를 뭐 황금가루로 목욕시킬까? 고객층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반론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야, 그거 아무나 하냐? 그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못해. 그래, 나 카메라 앞에 서면 나 울렁증이야. 애초에 난 말도 못해. 얘 평생 그 4등급 가격 받으시면 돼요. 근데 진짜 말을 못한다고? 이것도 내가 까볼까? 이런 분들이 또 자기 고객 만나면 어때요? 설명 엄청나게 잘해요. 왜? 자기 일이니까. 상담할 때 논리도 전개가 명확해. 왜? 자기 일이니까. 사례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다 전달력이에요. 카메라만 없을 뿐이지. 가격을 높이는데 전달력만 좋으면 되거든. 제가 도운 사람 중에 울렁증 있어서 못해요. 이런 분도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막상 이분 얘기 들어보잖아? 근데 좀 장황하긴 해도 발음도 좋고요. 설명도 알아들을만 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선생님 완전 3티어이십니다. 노출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잘된 케이스가 있다 없다? 많아요. 제가 아는 김희진 선생님은 지금 저보다 더 잘 벌고 계세요.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하시던 자기 브랜딩만 하시면 레벨업이 쭉쭉 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떨려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찾아오세요. 제가 진짜 원고 써드릴게. 내 실력만 있으면 가격 높이고 자기 브랜딩만 하면 돼. 핵심은 내용이 아니야. 떨린다고? 무섭다고? 이유는 한 개뿐이네. 그러면 연습 안 한 거야. 원고 써서 10번만 연습하세요. 쓸데없이 뭐 두렵니 어쩌니 안 해봤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유튜브 세상요? 강의들 많이들 들으러 다니시죠. 지금도 보니까 뭐 300짜리도 있고 뭐 39만 원짜리도 있고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서 수백짜리 받고 하는데 천지 빽가리더구만. 그런데 까놓고 그냥 10분만 말 잘하면요 다 모는 게 유튜브라는 시장이에요. 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뭔 강의 내용이 필요해.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만 잘 말하면 되는데 천년만년 잘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잘하면 돼요. 저처럼 오히려 고인물 같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리한 시장이에요. 유튜브가. 이것도 됐고 아무튼 그 10분이요 그거는 30분 투자해서 10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울렁증은요 제가 다 해보니까 핑계고 연습하면 돼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처음 하는 거에서 좌절할 것 같아? 안 그래. 그땐 절대 좌절 안 해요.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근데 이런 데서 실패하잖아? 거기서 사람 미치는 거야. 왜냐면 기대가 컸는데 안 됐어. 떨어지는 게 높이가 너무 높아.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레벨이 되잖아요? 매일이 좌절이고 사실은 또 매일이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더 힘들어.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하는 것도 많아. 매일 실수하는 것도 많고요. 엄청 그런 게 많아요. 바쁘니까 그렇거든요. 또 그래도 버티고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야. 잘하든 못하든. 세상이 겉으로만 편하지 속까지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일정 레벨 이상에서. 그런데 이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낮은 단계잖아. 해보면 밥 먹는 것보다 쉬운데 자기를 알리는 거.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반박하실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른 게 가격 올렸다가 뭐 기존 고객들 욕하고 다 떠나면 어떡해요? 아주 좋은 질문일 수 있어요. 이제 답은 간단해. 어차피 답은 있어. 기존 고객이랑 신규 고객을 그냥 분리하시면 돼요. 고민할 게 아니고. 기존 고객은 12,000원에 그냥 파시면 되고 왜 충성 고객이 떠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은 패키징을 달리해서 30만 원짜리 하시면 돼요. 이러면 기존 고객은 안 떠나고 신규 고객은 고가로 받게 돼. 두 가지 효과를 다 취하죠. 자연스럽게 고객도 물갈이가 될 거예요. 이건 고객하고 결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고객층을 다양화하라는 거지. 그리고 고가로 신규 고객 10명만 받아도 기존 매출보다 2배, 3배, 10배 금방 올라가잖아요. 답 나오지 않아요? 이거 꼭 산수해보세요. 진짜로.
실력이 없어서 돈 못 버는 거 아니었어요. 쉽게 매출이 해결되는 거 있다고요. 그리고 가령 내가 공예를 해, 공예. 그럼 어떻게 해요? 수강생을 모으고 싶으시잖아요. 이건 창업 아이템입니다. 싸구려 아니야. 지금 나처럼 월 500 벌게 해준다는 걸 다 전수해준다는 건데? 실제 아까 이야기했던 또 김은숙님 얘기를 하면 이분 월 1000도 더 벌고 계세요. 그럼 얼마 받아요? 이분들은 창업 아이템 비싸게 받아야 돼요.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왕초보인데 너처럼 300 정말 벌 수 있니? 라는 그 질문에만 대답하실 수 있으면 되고, 이제는 100에서 500으로 또 점프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감각을 좀 잡으셔야 돼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미 경쟁자가 너무 많대. 레드오션 아니니. 10분 말 연습해서 몇 개만 올려놔도 여러분이 3티어가 돼요. 그럼 경쟁 같은 거 의미 없어요. 1000명씩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느 분야든 그 시장에는 항상 1% 슈퍼스타들이 있고 나머지 99%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근데 실제 문제는 뭐예요? 99%가 나 평범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마치 줄에 묶인 코끼리처럼. 이 중에는 충분히 상위 10%, 뭐 20%나 5% 안에 들어가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게 정말 저도 솔직히 안타까운 점이 그런 거예요. 약간이라도 입증된 가치가 있다면 이게 무섭게 작동하는 건데, 의사쌤이 5만 명 있고 50만 명 있으면 어때요? 따로 기억되는 그 의사가 있잖아. 동네마다 썬팅업체가 없어요? 전국에 수천 개 있잖아. 근데 성지가 되고 사람들이 찾는 업체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 다 그냥 진심인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고.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단지 사람들이 날 모른다. 문제는 그것만 병목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풀어주면 된다. 그럼 혈이 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또 생각나는데 그만한다고 했다. 진짜 마지막인데, 나이 많은데 지금 유튜브에 되나요? 나 알려도 되나요? 나이는요 짐이 아니세요. 도리어 이 세계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만약 20대가 와서 저 10년 경력이에요 이러면 믿어요? 근데 만약 60대가 왔어, 저 30년 경력이에요? 또는 10년 경력, 이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오, 연륜이 있어 보이네. 게다가 요즘 유튜브 주 소비층이 누구예요? 40, 50대예요. 같은 또래 가면 어때요? 더 믿음이 가 안 가? 제가 도운 분 중에 50대 후반 분도 계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래요. 저는 끝부분을 아니까, 엔딩을 아니까 뭐 걱정도 안 하죠. 영상 올렸더니 댓글에 원장님 연륜이 느껴져서 믿음이 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열정을 하면 되지 뭐.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걸 파는 거예요. 기본 디폴트잖아. 50세 이상인 분들은 가서 신뢰를 파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고민을 해. 시간 없다는 분들 많대. 내가 뭐 누가 억지로 뭐 떠밀었어? 성공하고 싶다고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벌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나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 뿐인데, 까놓고 여러분 좋아하는 이상형이 지금 여러분 너무 보고 싶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시간 없다고 하시겠죠? 그럴 거야.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할 테니까. 바쁘다는 건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에다가 시간을 쓰고 있다는 뜻밖에 안 돼요. 12,000원 고객 10명 그리고 100명 상대할 시간은 있잖아. 근데 내 인생을 레버리지 해줄 영상 하나, 나를 브랜딩 해줄 활동 하나 하기 어렵잖아. 그 시간 없잖아. 그죠? 이거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말을 나온 김에 또 마지막 진짜 질문. 유튜브 한다고 다 되냐?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 99% 아니야? 솔직히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서 미소가 나오는데 어떤 미소면 썩소. 유튜브는요 그냥 도구예요. 솔직히 스타야? 너 못해? 전문성이 있는데 문제가 전달력이 없는 것만 문제 아니었어? 이런 분은 영상 10개 올리면요 그 중에 한 개는 안 터질 수가 없어요. 방법을 모르고 맨날 강의나 듣고 다녀서 남한테만 기대서 그렇지 무기를 하나 갖는 것 뿐이야. 여기서 뭐 진짜 할리우드 스타 되려고 지금 유튜브 키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지. 그 사람이 3티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영상 10개 올리면 그 중 하나 반드시 터진다고요. 아니면 진짜 멱살 잡아. 내가 연고 써줄게. 이마트에서 랩 씌운 고기 사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라는 이거 설명한 영상인데 이게 조회수가 100몇십만 터졌더라고. 아시겠죠?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냥 안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대놓고 남 욕하잖아. 솔직히 저는 그 사람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눈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선택은 아니고 이제 순서입니다. 솔루션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1단계는 뭐예요? 가격부터 최소한 2배 이상 올리세요.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왠지 아세요? 가격이 낮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 다 알고요. 같은 제품이나 같은 서비스라면 반드시 10개 넘게 100배 넘게 받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그거 찾아보세요. 왜 가격을 높이냐? 돈 벌라고? 아니죠. 본질은 고객의 질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뭐 2단계로 해도 좋고 노출하세요. 유튜브에서 10분짜리 영상 10개만 올려보시고 그 전에 10번만 연습하세요. 3티어가 안 되는 이유, 노출이 안 된 거예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3티어인데 그래서 아무도 몰라서 돈 못 벌었던 분들은 지금 잘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아니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로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 3단계는요. 이거는 뭐 그냥 3개 듣지 마세요. 그냥 하나씩 팔지 말고 묶음으로 팔라는 거야. 그 가격을 높이라는 거죠. 시간 절약하는 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단순한 학습 플래너 같은 거 12,000원에 파셨다면 이제는 이 명칭을 바꿔
3단계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그래서 플래너 주고 1대1 코칭 한 번 해주고 책임관리 또 1개월 해준대. 그렇게 해서 50만 원 받으면 돼요. 사람들은 성과를 바라는 거지 제품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진짜 또 하나 한다면 난 할 게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라는 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단순히 무슨 방법이 알고 싶어서 또는 뭐 그래서 뭐 감행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 믿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믿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내는 책도 사는 거고 그 사람이 하는 썬팅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겠다고 조금만 잘 되면 이렇게 막 벙벙 뛰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부터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도모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돈 다 나가요. 잘 나가다 이 시점에서 다 부러져요. 사업 확장할 때 사람들 다 부러져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브랜딩 먼저 하세요. 그리고 매출을 증명하세요. 실력을. 그 다음에 그때 시스템이 완성될 거예요. 그때 확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확장일 때 확장하는 거야. 나부터 터지면 알아서 터져. 협업하자고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새로운 기회도 정말 많이 옵니다. 이거 제 말은 믿으셔도 돼요. 왜냐면 뭐 다 겪고 있는 일이니까. 그때 코드 맞는 사람만 붙여서 같이 하면 돼요. 유튜브 말고 다른 방법도 많아요.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스레디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신뢰를 형성하는 속도, 나를 노출시키는 그 양은 영상은 못 쫓아가. 글은 10번 읽어야 신뢰가 생긴다고 하죠. 근데 영상은 어때요? 한 번만 봐도 그 사람 실력을 알아. 아, 이 사람 진짜 전문가다라고 느끼는 거죠. 블로그 포스팅도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글 천 개 아니야? 라고. 동종 분야 포스팅 10개 보고 그 다음에 쓰세요. 뭔 말인지는 또 말씀 안 드릴게요. 마지막 전문가들이 받는 저주가 있어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몰라. 못 봐. 왜냐고?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밥 먹는 게 너무 당연하듯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너무 당연하듯이 10년 동안 매일 하던 거니까 이게 정말 돈이 돼? 남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거예요. 다 이런 식이야. 근데 일반인한테는 그 정보가 비트코인이고 누구한테는 금덩이일 수도 있어. 요새 비트코인 겁나 떨어졌지? 근데 그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이야. 전달 방식만 문제라고요? AI로 글 쓰고 영상 다 나오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내용 문제 안 돼요. 전달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은 지식은, 그리고 그 실력은 무쓸모야. 빵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10년 넘게 해온 일이 있고 고객들도 대부분 만족하는 것 같은데, 재구매율도 좀 있고, 근데 돈은 예상보다 전혀 안 벌리네? 몸뚱이만 더럽게 아프고. 그럼 100%이 저준 거예요. 99%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거의 하십니다. 근데 1%는요 오늘 1000 영상 찍으실 거예요. 그 1%가 6개월 뒤에 월 3천만 원 만들고 1억 만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안 하실 거란 얘기는 안 할게요. 다만 오늘 그냥 하나 찍어 보세요. 10번 연습하고. 그 나중이라는 건 뭔지야. 영원히 안 오잖아. 아유, 진짜 킥이네 이거. 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글청개입니다. 오늘도 뭐 새벽 5시쯤 눈 비비고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500억 벌 거야, 이런 뭐 금정학원 이 같은 거 외치는 분 계세요? 이거 외치신 분 계실 거예요. 졸라게 축하드립니다. 이런 짓들을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한 가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진짜 작정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 원래 욕 평상시에 잘 안 하거든요. 실은 좀 하긴 해. 근데 이 욕 같은 게 불편하면 다 나가세요. 글청의 친구분들도 오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차피 나갈 분들은 평생 남 밑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다가 갈 팔자니까 저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점 가보면 제일 똑같은 게 뭐냐면 경제, 경영, 뭐 어디 자기 개발 베스트셀러 이런 데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다 그 뭐 들어있죠. 뭐 이게 습관이 답이다, 뭐 루틴을 만들어라, 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주 지랄들이 났죠. 아주 온 세상이 다 그냥 습관 무새들 천지예요. 이게 진짜 졸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책들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니야. 도리어 형님들을 또는 뭐 누님들 말 잘 듣는 인간,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군말 없이 일하는 진짜 S급 개 노예들로 만들기 위한 대기업하고 자본가들의 세뇌 공작인 거예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또 그러시겠지? 야, 이 새끼야, 그럼 너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 베스트셀러일 거 아니야? 너는 그 수준이나 되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저 못 났어요. 뭐 누가 잘났대? 나 40살까지 빚만 한 5억 넘고 방구석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지금도 좀 막걸리는 자주 마시긴 합니다만, 저도 그때 할 거는 다 했어요. 살아나려고. 하루에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 세상이 또 기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감사일기도 겁나게 쓰고 별지랄을 다 했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신과도 다니고, 벽에다가 나는 뭐 500억 부자다 이런 것도 써붙이고, 벤츠 지바겐도 사겠다고 해놨거든. 근데 뭐 지바겐은 사긴 샀어.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뭔지 알아? 아니, 졸라게 빚만 더 늘어요. 진짜 성실하게 정말 살았거든.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도 안 자고 진짜 일했어요. 나 먹고 살라고. 근데 도리어 빚이 하나도 1원도 안 까지네. 근데 내가 이제 다른 길로 말하자면 그 습관 같은 거를 다 갖다 버렸더니 그제서야 제가 이제 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거든, 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오늘 이 영상이 아마 제가 볼 때 진짜 수긍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 진짜 속았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고, 그냥 알람 끄고 푹
주무세요. 진짜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하는 거고, 뭔 똑같은 미라클 모닝이야.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 얘기 보면요, 이 성실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습관 같은 거, 이 성실함의 신성,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코닥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이 필름 팔던 전설적인 레전설 회사죠 이게. 근데 이 회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 왜 망했어요? 거기 직원들이 게을러서? 거기 사장님이 맨날 무름사롱 가서 술 퍼먹고 그래서 망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코닥 직원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성실한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례로 들고 있는 건데, 진짜 근면 성실의 아이콘이야. 회사나 그 사람들이나 어떤 사장들도 다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을걸?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갖고 매일 똑같은 필름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졸라게 성실하게 만드는 회사였어요. 진짜 불량률 제로에 도전한다, 막 이런 회사예요. 아침마다 또 우리는 최고의 필름 회사다 를 했겠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디카 나오고 나서 망했죠. 그 스마트폰 나오고는 아예 그냥 반을 짰지. 끝장났어. 아예 사람들이 지금 필름을 쓸 이유가 없잖아. 얘네들은 뭐가 문제냐면 성실한 게 문제였던 거야, 그 습관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어제 하던 짓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몇십 년 그 지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실한 게 죄야. 성실함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배가 백상아리 같은 것들이 공격하고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루틴을 지키겠다 유리창을 계속 닦고 있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져 뒤지는 거지. 그게 습관이 뭡니까? 이 새끼의 정체가 진짜 인간을 망치는 애인데, 뭐냐면 뇌과학적으로 이 설명을 하자면 생각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 자동화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비 모드죠.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어디서 통할까? 이 습관책은 정답이 정해진 곳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공무원 시험, 이거 엉덩이 졸라 무거운 놈들이 이기죠. 다이어트는 뭐예요? 닭가슴살 많이 씹고 스쿼트 많이 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고 수험생이에요? 돈 벌어야 되잖아. 돈.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자영업, 사업, 프리랜서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1인 기업, 1인 사업가 이런 거. 어제 잘 팔리던 마라탕, 대왕 카스테라가 내일 안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어젠 잘 팔렸는데. 굶어 죽는 거야 그냥. 옆집에 그 같은 백종원 프랜차이즈 또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오면? 유튜브는 또 어때? 알고리즘이 어제랑 오늘이랑 같아요? 블로그는 말도 다 있지. 네이버는 아예 죽어야 돼 거기는. 그러니까 나는 뭐 꾸준히 내 길을 간다. 매일 똑같이 가게 문 열고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의뢰인 받고 똑같이 환자 받고, 그거는 제가 말한 그 성실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맨날 똑같은 거 하고 매출도 그렇다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고 있죠? 마치 이런 거야. 적군하고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는데 나는 루틴 지킨다고 매일 아침 6시에 국민체조 하러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헤드샷 맞고 대가리 터지지. 습관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적들한테. 습관책들이 또 이런 얘기하지. 생각하지 말고 실행하라. 같은 소리죠.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마치 배 빠지는데 선장이 가만히 계세요 이라는 거 똑같은 거야. 이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좀 더 얘기해보면 왜 자꾸 그럼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성실한 습관 이런 것들을 강요할까? 왜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지? 이런 자기개발서가 왜 넘쳐나는 거지? 세상은 두 종류죠. 고용주하고 노동자. 안 그래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정말 쉽게 됩니다. 만약에 형님이 직원 한 10명, 20명 거느린 사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직원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1번 직원이 있어요. 일 졸라게 잘해요. 근데 매일 사장님 불러다가 사장님 우리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요 지금 안 돼요. 다시 바꿔야 돼요. 트렌드가 바뀌었다니까요. 이거 새로 없애고 다시 해야 돼요. 그 사장이 늦게 나오면 왜 늦게 나오냐고 막 하고, 시키지도 않은데 아이디어를 자꾸 내. 자꾸 의견 내고 회사에 건의하고. 귀찮죠 솔직히? 근데 두 번째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은 어떠냐면 네 알겠습니다. 맨날 구분 말이 없어. 매일 아침에 9시에 막 칼같이 퇴근하고 시키는 일만 졸라 기계처럼 잘해내.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어떤 직원 뽑고 싶으세요? 당연히 2번이지. 왜? 다루기가 쉽잖아. 예측이 가능하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형님들한테 끊임없이 이런 습관을 주입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가르치지 않나요? 오늘 잔소리가 겁나 심하네 이거. 지각하지 마라, 숙제 꼬박꼬박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빨간불 건너지 마라, 애들이랑 싸우지 마라, 차 조심해라. 이게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주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틀에 갇힌 되는 거지. 정리하면 불평하지 마. 그리고 사회 구조를 탓하지 말고, 네가 가난한 건 네가 게으른 탓이야.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했어야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그 아토믹 헤빗이나 미라클 모닝 같은 이 같은 책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책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진짜 노예 육성 지침서다. 그 책 읽고서 연봉 오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자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평생 그 남 농장에서 갈아주는 그 소 있지, 소. 졸라게 소처럼 살다가 늙고 병들면 도축당하고 소고기 돼버리는 거야. 그게 퇴직이고 은퇴 아닙니까? 진짜 잘난 사람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맨날 뭐 성실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루틴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하고 이불도 잘 개고 명상하고 방 잘 치우고 뭐 똑같은 업무를 매일 루틴하게 보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테슬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스페이스X를 쏘아 올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인류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맨날
직원들 들들 볶고 미친 듯이 상황 봐가면서 매일 전략을 바꾸지 않았을까? 한 전략으로 계속 갔을까? 맨날 실패하고 또 맨날 전략 바꾸고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어제 했던 말 오늘 뒤집잖아. 그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그래. 왜냐면 어제 상황이 다르고 오늘 상황 다르거든. 그걸 보고서 일관성이 없네 거짓말쟁이네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병자인 거예요. 왜 그렇다? 프레임의 가치인 거지. 이 잘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복을 되게 싫어해. 반복하면 뭐가 좋지? 토가 나오지. 변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변수. 인생에서. 이거 졸라 돈 냄새 나는데? 그럼 그쪽으로 올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 거지. 그게 전략 아닙니까? 변수를 찾지 않고 그러면 습관처럼 맨날 난 직장 다녀야 돼. 직장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직장 다니는 그 행동 자체가 나를 습관화를 만드는 그게 같은 거예요. 진짜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겁나 가난해 봤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제가 느껴봤는데 진짜 돈 냄새가 나고 기회도 왔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게 저였어요. 그냥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야 매번. 돈은 꾸준한 데서 나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이 꾸준한 데서 나오든가요? 돈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포착해서 나오는 게 돈이에요. 돈은 하루아침에 버는 거예요. 막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버는 게 아니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럼 아침에 늦잠 자고 술 퍼마시라는 거야? 너처럼? 아니요. 누가 그러래? 술 처먹고 뻗으라는 게 아니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은 야마구치 슈가 쓴 독학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 난 이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독학. 왜냐면 나 혼자 자생해야 되거든. 난 그래서 딱 거기에 꽂힌 게 뭐냐면 성실하게 뭔가를 하지 마라. 전략적으로 훔쳐라 이런 거예요. 와 이거 다 내가 이게 4, 5억 되는 빚을 갚은 거고 살아남은 방법이 딱 이거였네.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책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고 질문하래. 이 사람은 내가 오늘 한 짓 중에서 딱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돈 안 되는 쓰레기 짓거리가 몇 개인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되는 행동은 내가 한 게 뭐가 있지? 그 10개 중에? 아마 단 한 개도 없을 거야. 돈 되는 행동이 뭔지 그걸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돈 버는 행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지적 전투력인가 봐. 그 다음에 일상적인 루틴을 깨고 딴짓을 하래.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경제 뉴스나 이런 걸 보는데 다만 연예 뉴스나 이런 가십거리는 일절 보지 않는데. 왜냐면 그건 그 자체가 썩은 물이고 재미가 없고 내 인생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요새 뭐 박나래인가 뭐 입 짧은 햇님인가 좋은 약들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가십거리 같은 걸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가비지가 들어가는 거지. 가비지인 가비지 아웃이잖아. 우리가 하는 어떤 업종이 있잖아요. 식당을 하든 변호사를 하든 그거랑 관계없는 생뚱맞은 곳들을 가라는 거야. 가령 미술관을 가라는 거고 아니면 백화점 1층에 명품관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국밥집 사장이야. 국밥집 사장님이 백화점 샤넬 가봐. 보통 사람들은 막 오픈런하고 줄 서잖아요. 롤렉스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지. 와 샤넬 롤렉스는 사람들 오픈런도 하고 막 줄을 세우네. 그럼 우리 국밥집도 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나도 한정판 국밥을 만들어 볼까? 뭔가 희소성 있는 마케팅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리책 백날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리책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거든. 그 피카소 님이 그랬죠. 아 진짜 멋진 말인데 창조의 모든 행위는 파괴에서 나온다는 거야. 루틴을 다 없애버리세요. 습관을 다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남들이 안 가는데 가야지 뭔가 돈을 주실 거 아니야. 남들 맨날 다니는 곳에 돈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거 다 누가 주워갔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책을 읽더라도 그냥 읽기만 하잖아. 그럼 머리에 쌓여서 썩는 거야. 그 뭔 말이냐면 이 말은 야동만 한 100테라 모아놨어. 품번별로 다 정리해놓고 배우 이름 달달 외워서 미친 작품들 많죠. 근데 정작 밖에 나와서 현실에서 뭐야? 여자 손 한번 못 잡아본 걔 모쏠인 거야. 모쏠 찐딴 거지. 지금 책만 읽고 실행 안 하면 똑같이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똑같은 거야. 다 우리 모습 아니야 이게? 근데 책만 읽고 실행 안 하는 인간 그리고 습관만 믿고 전략을 안 짜고 변수를 모르는 사람 기회 포착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랑 품번만 있고 뭐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뭐냐면 책을 한 줄 읽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 사업에 적용해서 매출 다만 10원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야. 읽는 게 다르지. 근데 마치 또 이런 거죠.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이 책에 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추상화라는 개념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 군주론 같은 거 읽고서 이걸 갖고서 그 내용만 갖고서는 돈 버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돈 버는 책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낫다라는 그 엄청난 문장이 들어있죠. 그럼 이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객한테 겁나 친절한 아주 초의뢰 아주 호구 사장 지금까지 내가 그래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가는 거죠. 아예 말의 톤을 바꾸는 거야. 또는 이제 아예 그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거지. 야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진짜 손해볼 것 같은데 이런 압도적인 전문가 포지션을 잡아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내 사업의 원칙이나 내 세계관을 바꾸면 되겠죠. 진짜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책 다 찢어서 다 불태워버린다는 각오로 진짜 그렇게 씹어먹듯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뭐 아토믹 헤빗 같은 그런 습관책들을 읽고 인생 바뀌었다는 사람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뭐 거짓말쟁이입니까? 분명히 있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성공한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시스템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뭐 수험생 또는 뭐 다이어트가 반드시 돼야 되는 사람. 뚱땡이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 또 대기업에서 미친 듯이 임원 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견눈질 해서도 안 되고 미친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
달려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는 습관이 짱이지. 그런 분들은 그 책 읽으세요. 근데 우리처럼 저처럼 뭐 형님들처럼 자영업자나 뭐 1인 사업가나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트랙 자체가 없어.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망망대해에 빠져 있는 거거든. 정글이고 아마존이야. 상어가 우글대고 막 큰 북뱀 같은 거 잔뜩 있고 그런 바다와 정글에 있는 거야. 거기서 어때요? 어제는 먹혔던 생존 방법들이 있다면 오늘도 먹힐까? 무사히 하루 넘어간 거야 그냥. 여기서는 길이 없어. 누가 길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조언도 안 해줘. 없거든 그런 게. 그냥 내가 가야 돼. 이런 데서 꾸준히 하라고? 습관처럼 성실히 하라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환경에 맞춰서 공부하면 그건 늦는 거야 이미.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령 이제 매장 같은 걸 한다고 하면 매일 아침 열심히 청소한다고 해서 손님이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잘 안 되면 과감하게 청소를 할 게 아니고 상권을 옮기거나 업종을 바꾸는 그런 기회를 채택하고 전략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되는 것도 고꾸라지는 판에 내가 파는 게 맛이 없나? 이렇게 자꾸 자기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가 아닌가? 본질적으로 의심을 하셔야 돼. 상황 자체를. 내가 혹시 뭔가 이상한 습관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걸 먼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습관책을 까기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말 진짜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 뭐 책 추천해 달라는 분도 되게 많았기도 했고 저는 뭐 어떤 책이든지 자기 영혼과 코드에 맞는 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10권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두 권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찾은 책 중에. 그럼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추천해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습관책은 저는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빼고는 저는 절대 읽지 않는다라는 제 원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습관책 중에 좋은 것도 있지 않나요? 라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평생 기업과 사회 구조 속에서 소처럼 부품처럼 살다가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차려서 망하고 싶으면 그 책들은 완전 바이블이고 코란입니다. 꼭 2번 이상 읽으세요. 그 책들을 정말 쓸모있게 쓰고 싶다? 이런 질문은 환영이에요. 라면 받침대로 쓰면 됩니다. 그게 그 책들의 유일한 쓸모예요. 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글청개입니다. 누가 제 댓글에서 묻던데 너 뭐하는 듣보냐고? 저요? 남의 글 대신 써주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프로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뭐 요식업 사장님들, 뭐 기업 대표님들 글 함부로 못 써줍니다. 기획한다고 하죠. 뭐 마케팅한다? 돈 번다? 회사 매출을 지금보다 뭐 10배 올리고 싶다. 아니면 뭐 새로 창업한 회사인데요. 한 달 매출 5천 1억 넘게 만들고 싶다. 이런 바램들을 가지고 저를 찾아주시는데 그 끝단에 있는 거. 그게 뭐냐면 결국 최종 결과물, 즉 원고가 되는 거거든요. 뭐 직접 말하시면 그런 분들은 상관없고요. 근데 이런 걸 전문으로 해서 제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썸네일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10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버는 법 또는 이거 모르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될 겁니다. 라는 어떤 포모를 자극해서 뽀로는 아닙니다. 썸네일 어그로 끌어서 적당히 굴 하나 쳐서 솔직히 조회수나 빨아먹고 싶어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 그러니까 시청자는 오늘도 헛된 희망으로 하루를 보람되게 보낼 거고 나도 조회수 나와서 좋고. 근데 오늘은 안 하려고요. 대신 이제 내가 진짜 바닥을 쳤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내 앞에 500억 자산가 젠슨 황이 와도 나 쫄지 않아 이제 진짜로. 진짜 당당해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결과적으로도 더 쉽고 더 많이 돈도 벌게 됐어요. 진짜 이렇게 된 깨달음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고 영상 켰고요. 웬 듣보잡이 개소리하고 있네 라는 분은 지금 시간 있을 때 나가. 너랑 말 섞을 시간이 없어. 내 알고리즘에도 도움 안 되고. 하지만 지금 내가 졸라 열심히 하는데 왜 난 매일매일 이렇게 개 빡세냐? 라는 분만 보세요. 그분들 특히 이제 글청계 친구분들 중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제 편협한 사고 방식이라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인데 똑같이 누구는 500 버는데 누구는 그걸 보고 죽상이에요. 근데 또 누구는 떡상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같은 수입인데.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겪어보니까 인생은 이런 그지 같은 숫자 노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가령 여기 똑같이 월 500 버는 장기 이용이가 있고 이면준이 있다고 쳐보세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같아.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같은 거야, 수익이. 근데 각자의 눈에는 그 수익이 다르게 보이네. 왜냐? 공지혁이는 월 500 버는데 만약 직장인이면 아 회사 족같네 또는 사업이라면 내 사업은 왜 이렇게 병신 같냐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면준이는 와 내 인생 500이니까 개떡상인데 너 어떻게 같은 금액인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기용이는 전 달에는 700 벌었었는데 이번 달에는 500 번 거예요. 그러니까 죽상이죠. 근데 현준이는 지난달에 200 벌다가 지금 500 번 거거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100억도 똑같아. 인생은 기울기야. 지혁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같은 500이 아닌 거지. 반대로 현준이는 기울기가 우측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기울기야, 플러스. 이거는요 어렵게 얘기하면 미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뭐다? 기세지 기세. 주식 차트랑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90kg 돼지 새끼야. 근데 누구는 맨날 밤에 라면 처먹고 관리 안 해갖고 욕 처먹는 돼지인 거고, 누구는 저번 달에는 120kg였는데 성인병 돼지였다가 지금 90kg가 된 거면 이건 칭찬받을 90kg지. 그러니까 한쪽은 요요 와갖고 몸이 이제 망가져서 나락의 기울기라면 다른 한쪽은 살이 건강하게 쭉쭉 빠진 인생의 성공의 흐름을 제대로 탄 그런 기울기라는 거예요. 기세를 탄 거지. 만약 또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나도 예전에 그랬지만 당장 통장에 잔고가 빵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쳐보세요. 한 놈은
하루 근데 14시간씩 글 쓰고 고객 만나서 거절당하고 조회수 개같이 안 나고 쪽팔림을 또 무릅쓰고 또 먹고 살려고 영업까지 뛰고 있어. 그럼 이 인생을 보고 누가 존경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못해. 언뜻 보면 이 일을 못해 보이기까지 하죠. 근데 내가 보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기울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은 0이야. 근데 곧 기울기를 이게 플러스로 만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봐. 부모를 잘 만났어요. 시작부터 10억 갖고 출발해. 근데 얘는 어때? 얘가 부러워? 만약에 얘가 맨날 클럽 가고 술이나 처먹고 돈이나 펑펑 쓰는 놈이라면 어때요? 반대 기울기로 가는 거잖아. 지금 타는 차가 페라리인데 근데 그 차가 낭떠러지로 악셀을 밟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차이가 보이세요? 인생은 그러니까 당장에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빵원이어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진짜 같은 돈인데도 돈이 많아도 위기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숫자로는 암울하겠지만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숫자는 그 자체로 신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기는 좀 힘든 영역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어느 기울기로 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기울기. 또 그 밑에 면적이라는 게 있거든. 바로 이게 적분이라는 개념이에요. 뭔가를 쌓는다는 거야. 벽돌 조적하듯이 쌓고 있어서 결국 쌓이기 전에는 그 벽돌이 그지같이 보이는데 그 그지 같던 벽돌이 이게 쌓이잖아? 그럼 예술스러운 건축물이 나오잖아요. 아파트도 나오고 건물도 나오고. 거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하는 노력이. 제가 처음부터 몇만 원이라도 벌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제가 결혼해서도 2년 넘게 와이프한테 생활비 10,000원도 못 갖다 줬어요. 개 같은 놈이지. 그런데도 같이 염치는 또 있었는지 또 책은 읽어서. 근데 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 쓰는 돈이 있어야 돼서 빚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막 그 전화 오는 거야. 돈 갚은 데서. 더 이상 또 갈 데나 있나 직업도 없고. 가족들도 또 물어보니까 다 힘들어. 형들 굴고 다 힘들어. 그러니까 기댈 데도 없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자고 있는 와이프하고 애기 얼굴 보는데 아 진짜 공포가 이런 공포가 없어요. 귀신 나오는 거 뭐 백상아리?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장르가 코미디야. 현실보다 더한 공포? 가난보다 더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거 진짜 내 뼈를 깎아내리는 그 고통보다 더 심하고 무서운 거잖아요. 만약 나 때문에 얘네들 길거리 나앉으면 뭐 어쩌요? 내가 X가 돼갖고 내 가족이 이 개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사람 죽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시작하죠. 뭔가 일을 벌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나 직업 없었으니까 직업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근데 또 사업하게 돼? 그럼 나 진짜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도 벌려 무리하게. 그럼 어때요? 이제 며칠 안 돼서 모든 게 또 후회되고 왜 내가 이 일을 벌려갖고 차라리 예전에 돈 없던 시절이 훨씬 나았는데 매출도 안 나고 진짜 이제 뛰어내리고 싶고 내가 진짜 여기까지인가 싶고 이러잖아요. 이건 전문직이든 아니든 똑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처음 시작이라는 그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이 비슷한 이 거지 같은 느낌 다 똑같아서 발 진짜. 제가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 먼저 실력이 있어야 돼. 진짜. 그럼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적 행복감이라는 게 생겨요. 아 이제 나 다 망하고 다 떠나고 은행에 빚잔치가 되고 노숙자가 돼도 좋아요. 그래도 좋다 이거거든. 왜냐면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내 실력이라는 그걸 만들더라고. 음식으로 따지면 맛이지. 그 뒤로는 악몽을 꿔도 아침 상쾌해. 매일매일이 활력이 막 넘쳐. 왜냐면 내적인 자신감이 충만해졌거든. 그러니까 와이프 보고 애기 봐도 더 이상 안 미안해. 이제 너무 행복해. 왜냐면 내가 망해서 얘네들이랑 같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내가 얘네들은 최소한 먹여 살 수 있거든. 나 혼자서. 그건 AI가 원래 나하고 다 해줄 줄 알았어요. 또는 돈 내는 비싼 강의 있잖아. 그거 들으면 그게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 내가 부딪혀서 배워야 돼. 결국 하기 싫고 밀었던 것들이 결국 인생의 정답이야. 진짜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근데 있잖아? 젠수랑 앞에 가도 진짜 안 떨어.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 아쉬운 게 없거든. 내가 내 앞가림 하잖아. 내 실력이 있으면요. 내적인 자신감 이런 거야. 자신에 대한 그 이따만한 어떤 스탱덩어리 같은 믿음 같은 거랄까? 그런 게 한번 딱 생기는데 이게 한번 생기니까 절대 안 깨지더라고. 점점 더 힘을 받고. 그리고 회사에 가도 내가 대표라도 어때요? 같으면 다 떠나는 거야. 그걸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실력이 먼저야. 최근에 장혁이가 IM복싱인가 거기 나왔더라고. 가서 얼굴 저 터져갖고 막 저거 하더고 막. 근데 승부를 떠나서 그래도 명색이 중견 배우 됐는데 쪽팔릴 거 알면서도 정말 대단한 게 한 거 아닌가요? 안 해도 될 일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깨닫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혹은 하고 있구나. 예전에 또 설득의 심리학을 쓴 그 치알딩이 교수님도 어때요? 세계적인 석학이잖아. 근데 자기 책 그거 쓰겠다고 다단계 조직 들어가고 영업 조직에 그 늙은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을 갔다가 가서 개고생하고 배워요. 그런 내용을 읽었을 때 제가 진짜 밤새 후회하고 정말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반성을 많이 했거든. 아, 난 앉아서만 모든 걸 이루려고 했구나. 그래서 난 내 글도 쓰고 내 고객사 기획도 해주고 최종물인 그 원고까지 다 써주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내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당당하고 싸가지 없는 전무의 모습을 그렇게도 잘 살려주셨냐? 라는 칭찬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동안은 나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끝에 엔딩점을 아니까 저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패해도 좋은 용기라는 게 생긴 거예요. 난 진짜 이게 놀랍더라고. 이게 장착이 되면 사업이고 인생이고 다 자신이 생겨요. 물론 배우면 끝은 없지. 다만 나도 걸음마고 언제나 젖먹이 수준인 건 맞아요. 알고 있는데 먹고 살 정도 됐어. 그 남들을 도울 수준도
됐다니까? 남의 사업도 일으켜준 사례들이 또 자꾸 생겨나. 그러니까 정말 외적으로는 버스 타고 제가 검은색 싸구려 잠바 맨날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남들 눈치 더 이상 안 보게 된 거야. 비교 안 하게 되고. 신기하더라고요. 난 내 일만 죽자사자판 거야.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만 할 뿐이에요. 이 두 가지야. 이거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지 몇 개월 안 걸려요. 제가 이렇게 주접을 떨었는데. 이 뒤로 드디어 이제 AI나 강의를 또 접목하잖아? 그럼 더 크게 성장하게 되더라고. 결국 사업의 지속성하고 안정성 아니에요? 근데 내가 7시간 걸려서 할 일을 이제 30분을 줄인 생산성까지 만든 거예요. 2단계가 되니까 예전에 진짜 하루에 한 개 처리하는 게 지금은 하루에 20개 넘게 처리하게 됐고요. 다 하나하나 전부 이거 하면 저거 안 되고 저거 고치니까 또 다른 게 터지고 뭐 문제 생기고 밤새 고민하고 진짜 씨름하고 또 부셔버리고 싶고 막 열받아서 뛰쳐나가고 다시 앉아서 그렇게 해보고 하니까 2단계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껌이지 뭐. 그때 어려웠던 게. 이게 성장 아니에요? 옷은 뭐 짝퉁 입고 다니고 대가리 지식은 뭐 강의로 채우면 되지만 진짜 내 실력은요 그런 데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다만 2단계까지 안 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접을 떨고 있는 건데 요새는 대안들이 많잖아요. 여차하면 뭐 때려치고 딴 거 하면 되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겁나 고생한 것처럼 포장을 했어. 솔직히 영상에서 제가요. 근데 실은 6개월 정도만 그렇게 했고 그 10년 걸릴 일 같으면요 그건 아이템 잘못된 거예요. 잘못 잡으신 거예요. 본인 적성도 아닌 거고 재능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빨리 접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 낭비 안 합니다. 그건 본인 벽돌을 어떤 적분을 때리는 게 아니라 본인 학대야. 요새 동물 학대해도 깜빵 가잖아요. 본인 학대하면 뭐지 그거? 왜 그러냐면 남들한테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삶이 딱 되니까 그래. 왜 그런지 이것도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유를? 이 정도로 한 사람도 있어요. 뼈를 깎아서 자기를 실력 갖춘 사람. 그럼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 사람 안 놓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나가면 더 잘 될 걸 알거든. 회사 입장에서. 근데 반대로 어때요? 회사에 사표 쓰면 저 새끼 저 언제 나가나 했는데 고맙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사업뿐이겠어요? 직장뿐이겠고? 이 정도는 모두가 알잖아. 그 왜 있잖아. 쟤는 뭘 해도 잘 되겠다. 쟤는 뭘 맡겨도 믿음이 가. 평균 이상을 해 항상. 이런 느낌 주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일을 주고 싶고 중요한 건 내 객관적 위치 정도는 파악을 해갖고 최소한 내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후속 대책을 세우면 정말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맞을 수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냐면 대가들 돈 많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또 지금도 비슷한지 그런 거나 묻지 방법이나 방향성은 전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 물어보면 이제 하수야 상대 아니죠. 그런 것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말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결국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힘들고 부딪히겠죠. 그 터널이 길겠지. 여기서 약간의 깨달음이나 약간 성취가 있겠지. 그 다음 맞구나 계속 나가도 되겠구나 라는 게 생기면서 내적 자신감이 생기는 단계까지 와요. 이게 서너 단계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1차 성공 지점이에요. 1차 성공 지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강조했냐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지는 그 단계. 이 단계가 최소한의 성공 단계의 시작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이 단계가 되면 있잖아요.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계라서 그렇고요. 돈을 못 벌어도 새로 도전해서 실패해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된 거예요. 거지가 돼도 행복할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힘들고 긴 터널을 잘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개발이나 좋은 명언 같은 건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스스로 자신을 이제 구원을 해야 돼. 스스로. 지금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수치들 있죠. 월급이라든지 수익 이런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그 의미를 아느냐 이게 필요한 거야. 결국 기울기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만 봐도 현재 내 상태를 진단할 수 있지. 난 지금 힘들고 부딪히는 단계라서 고생이 당연한 거구나 올라가는 거 또는 이미 잘 되고 있구나 이대로 계속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게 보이게 하고 싶었을 뿐인 거예요. 반대라면 또 경각심을 가지면 되겠죠.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다면 그죠? 수치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나를 보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고생하고 있고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일단은 잘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평지를 걷는 거하고 오르막 뛰는 거 이게 같은 거예요? 누가 숨이 차겠습니까? 반대로 내리막길 걷는 사람이 땀이 난리가 있어요? 오르막길 중에도 막 산세가 험한데 올라가고 사람이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달거리잖아. 힘든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지. 정상을 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기울기가 겁나게 가파른데 위쪽 기울기네. 플러스 기울기.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그 마음, 그 노력이 눈물로만 안 끝나요. 결국 다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진짜 그걸 느꼈어. 아무도 무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빤스 한 장 입고 어렸을 때처럼 골목에 쫓겨나도 나는 웃을걸? 난 이제 더 이상 쫄지 않게 됐고 버티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날이 올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버티라고 하는 거더라고 사람들이. 몇백억도 못 벌었는데 이 주접을 떠는 거 아닌가. 그죠?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잔소리 같고 내 거지 같은 경험이라서 좀 있어 보이려고 정리만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다 잔소리네. 1번은 인생은 기울기다. 통장 빵원이 있어도 쫄지 마라.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두 번째죠. 이제 그 벽돌. 지금 쪽팔리고 무시당하고 능력 없어도 뭔가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의 벽돌 싼 거야. 그게 점점 기울기를 만들어요. 마장동에서 칼잡이 아세요? 그분들 고기 다루시는 분들이잖아. 근데 매출이 수백억 대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인터뷰 해봐서 알거든. 그분들 손 보셨어요? 손이 팔이 푹푹 들어가고 나가갖고 흉터 장난 없어요. 근데 30대인데 100억 법니다. 그게 실력이라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 이제 1차 성공 지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수익의 액수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잃고 다
다 끝나도 다시 순전히 내 실력으로 밥 먹을 수 있다는 내적 확신, 그 스탱덩어리 정도 되면 학습도 그 뒤로는 어렵지 않게 돼요. 언제부턴가 확 뛰어넘게 돼요. 어떤 세상 풍파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글청계 친구분들한테. 자, 형님들, 글청계입니다. 저 허접 아닌 거 아시죠? 오늘은 제 영업 비밀을 다 까겠습니다. 이거 만약 제 수제자라 하더라도 1억 받고도 안 알려주는 건데 오늘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돈 못 버셨죠? 당연하죠. 그럼 오늘 영상 기분은 좀 나쁠 수 있는데 어차피 나갈 사람은 평생 성실한 가축으로 살다가 뒤질팔자니까. 하지만 이거 정말 내 얘기네 하고 열받는 형님들이 있다면 이 형님들은 오늘 얻어가는 게 조금 있을 겁니다. 특히 글청계 친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알라뷰. 내 친구들만 봐. 나머지는 나가. 까놓고 말해서 나는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사는데 왜 집 한 채 없고 글청계처럼 지바겐도 없고 같지? 세상이 불공평해. 글청계 저런 새끼도 먹고 사는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새끼들은 놀면서 돈 벌고 재능 있는 애들은 세상이 놀이터인데 왜 나만 개지옥일까? 하지 마세요. 세상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형님이 멍청한 겁니다. 형님은 지금 돈 버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노예가 되는 방법만 골라서 하고 있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신처럼 10년 넘게 산 겁니다. 제가 직업상 컨설팅을 하면서 진짜 수천 명 이상을 만나왔는데 변호사, 의사, 20년 넘는 경력, 기술자, 명장 소리 듣는 사장님들, 이 양반들 스펙이 기가 막혀요. 기술도 장인급도 많고요. 근데 통장 까보면 숫자가 너무 겸손하네. 스펙에 비해서. 겉으로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도 되는 분들인데 실은 그 살구도 썩었어. 바닥공사 13년 했다는 사장님 한 달 내내 현장 뛰어다니고 진짜 발바닥에 땀나요. 근데 순수익이 100만 원도 안 돼. 알바보다 못한 거예요. 베이킹 공방 차려갖고 하루 종일 빵 굽는 사장님도 계신데 월 매출 2,500은 찍어. 근데 재료비, 월세, 인건비 다 떼고 나면 자기가 가져가는 거 300도 안 돼. 나 같으면 차라리 편의점 알바 2탕 뛰겠네. 그게 더 돈을 벌고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이거저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노력이 부족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최소한 오늘 영상 보면서 잠이라도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 내가 지금 안 되는 건 노력 부족이라는 착각만 없애도 되는 거거든. 인생이 편해져요. 자식들한테 죄책감도 사라질 거라마? 오늘의 핵심 문제는 딱 하나야. 본인을 사장, 대표, 전문가가 아니라 머슴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거거든. 이거 진짜 내 영업 비밀인데. 그 어떤 마케팅 방법도 그 자기 개발도 같은 시크릿도 뭐 긍정하건도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마치 얼굴은 이런 거야. 청담동에 가서 막 70만 원짜리 화장 다 해놓고 머리도 겁나게 이쁘게 잘 빗어놨어. 근데 바지랑 빤스를 안 입고 밑에 덜렁거리면서 소개팅 나간 거랑 똑같은 거야. 정확히 같은 상황이야. 근데 이것도 성공하는 사람 있겠지. 뭐 크기가 자 농담이고. 오늘 제가 깔 내용이 뭐냐? 왜 고학력 빈곤층 자영업 사장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지, 억대 10억대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탈출해서 진짜 생태계 포식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려볼게요. 너무 쉬워. 첫 번째로 조져야 될 놈들. 아니 주제가 뭐냐면 기술자, 기술뽕에 취한 형님들. 내 기술은 완벽해. 내 빵은 맛있어. 내 시공 능력은 20년 차야. 나의 의술 지렸어. 그거 어쩌라고? 고객이 그걸 알아? 고객 눈에는 형님이나 옆집 초짜나 똑같은 작업복 입은 아저씨야. 똑같은 의사고. 오이 아저씨 이런 거예요. 제가 만난 시공사님 얘기 잠깐 해보면 이분 기술 되게 좋더라고요. 시공만 하고 튀는 양아치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DNA가 달라. 2년 동안 AS도 해준대. 정말 착하죠. 성실하고. 근데 마케팅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약간 각색인데 네이버 파워링크에다가 시공문의 이렇게 올려놓고 돈 태우고 있어요. 홈페이지 가보면 그냥 시공사진 몇 장만 이렇게 있어. 이 답답한 양반이 아닐 수가 없는데 고객이 바닥공사 맡길 때는 이 사람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를 봅니까? 볼 수는 있고 시공법을 물어보나요? 아니잖아. 그저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내가 나중에 덤탱이 안 쓸까? 돈 더 안 쓸까? 고객들은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고객은 아직 나한테 결제하기가 무척이나 불안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 기술 좋아요. 저 착해요. AS 해줘요. 백날 떠들어봤자 고객은 응, 너 말고 더 싼 데 갈게 하고 뒤도 안 돌아봐요. 베이킹 공방 사장님도 어때요? 3만 원짜리 원데이 클래스를 하시는데 재료를 최고급으로 쓴대. 애들이 귀해서. 근데 수익률이 10%래. 이게 자선사업이야, 장사야. 저는 돈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좋아서요. 그 모습이. 라고 하시네요. 이거 좀 웃기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이번 달 애들 학원비 낼 거 보고도 웃음 나오는지 한번 볼까? 그건 착한 사장이 아니야. 사업에서는 철저하게 무능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기술자가 되지 말고 권위자가 돼야지. 왜 자기를 하층민으로 낮추는 거야? 갑이 못 돼. 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술은 기본입니다. 기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나 글 잘 쓴다고 자랑을 해? 형님이 팔아야 될 건 시공이나 빵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압도적인 권위인데 이걸 몰라요. 맛있는 음식 사진 찍어줄게요가 아니라 이 한 컷 3만 원짜리 사진은 매출 1억 나왔습니다. 이런 사진 필요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 사람들이 같은 사진에도 10배, 20배 돈을 더 내는 거예요. 일은 적게 하면서 돈 더 벌는 거야. 이게 돈 버는 방법이고 10억 버는 방법이고 1억 버는 방법이 다 갖다 붙였대요. 이게 그 영업 비밀이에요. 압도적인 권위는 그냥 이런 말만 해도 생기는 건데 사람들은 이 차이를 전혀 모릅니다. 왜?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대신에 악용을 하지 마세요. 이 사기꾼 새끼들은. 그 시공 전문기업 이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바닥공사 잘못해서 1년 뒤에 3배 더 돈 들이실 거예요. 그런 호구 되지 마세요. 하자 없는 시공하는 방법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라고 겁을 줘버리고 고객을 을로 만들고 나는 갑의 위치로 올라가서 컨설턴트로 행동해야 돈을 10배 더 버는 거라고요. 계약 전환율도 2배가 더 돼요. 베이킹 하시는 사장님 3만 원 내고 빵 구워 가세요가 아니야. 내 아이 기죽게 만들지 않는 300만 원짜리 롯데호텔 프리미엄 생일 파티 세팅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분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저 그런 빵파리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 가치를 100배 높이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패고 싶은 놈들이 있어. 아니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이야. 을 마인드에 쩔어있는 전문직 형님들이야. 변호사, 세무사, 약사, 의사 뭐 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개업만 하면 돈 잘 벌 줄 알았는데 개털일까?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만난 그 반영구 화장 전문가님 계시거든요. 경력이 20년이 넘었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1타야. 첫 번째고. 근데 중국 베트남 가서도 수천 명, 수만 명 가르친 전설적인 인물이거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약간 이것도 각색하면 네이버에 반영구학원 키워드 잡으려고 클릭당 몇천 원, 몇만 원씩 주면서 광고비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죠. 그 홈페이지 가보면 친절 상담, 체계적인 커리큘럼, 지나가는 개도 하프마다 턱 빠진 소리만 하고 적어놨어.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원장님, 딴 데는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여긴 왜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아니 뭐 20년 경력 대가한테 와서 가격 흥정이라고 자빠졌네. 왜? 그게 고객 탓이야? 원장님이 스스로를 장사꾼으로 낮춰놨잖아. 이게 고객 탓일까? 고객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빌라 투자로 20억 자산 만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실력은 확고해. 자기만의 투자 철학도 있거든. 근데 말투가 미쳤네. 완전 쌉 을이야. 을. 제가 좀 부족해서 혹시 제 강의 들어주실 분 전자책 나오면 공유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3천만 원으로 20억 만들었으면 당신은 그 바닥에서 신이야. 신. 갓이라고. 갓. 근데 동네 똥구멍 가게 아저씨처럼 굽신거리고 있어. 갓 얘기하니까 갓에다가 흰쌀밥 땡기네. 비즈니스 정글에서 겸손은 이꼬르 무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순간 고객은 아, 이 사람 겸손하다. 일 잘해주겠다가 아니라 아, 이 새끼 초보구나. X네. 딴 데 가야지. 반영구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 인성 보고 뽑습니다. 아무나 와봐야 소용없어요. 제 기술 전수해주고 월 1,000만 원 벌어서 인생 역전한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가족들을 꼭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절실한 사람만 오세요. 저희는 면접 보고 뽑습니다. 이렇게 갑의 위치에서 선을 그어야 그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실제 이분 이렇게 하세요. 근데 빌라 투자 사장님은 나처럼 하면 20억 번다. 내 노하우 배우고 싶으면 6주 과정이고 500만 원 가져와. 아니면 평생 월세나 살든가. 전문가 맞다면? 찐이 맞다면? 절대 아까워서 자기 노하우 5천 원에 안 팝니다. 이건 배짱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싸가지 없어 보인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벌써 그분은 안 된 거야. 틀렸어. 정신병에서 못 벗어나. 그게 프로거든. 착한 척해서 돈 벌고 잘해놓고 사는 거였으면 세상 가난한 사람이 있겠어? 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순진한 척하면서 사냐고. 부자 중에 순진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케팅 한답시고 엄한데 돈 뿌리는 호구 형님들 계세요. 고맙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해주면 매출 오른다던데? 뭐 인스타 체험단 인플루언서 쓰면 좋다던데? 대행사 사기꾼들이 그러죠? 이제는 있기로 해요. 정신 좀 차리셔야 할 듯? 형님들이 파워링크 블로그 상위 노출에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컨텐츠가 구리니까 돈으로 때우려는 거 아니야? 아니 내용이 쓰레기인데 전단지 100만 장 뿌리면 뭐해? 사람들한테 쓰레기 뿌리는 거지. 운만 노리는 거 아닐까? 그죠? 게으르고. 일단 매출도 별로 없는데 500, 1000, 2000도 안 되는데 억지로 유료 광고 하고 계시면 그것부터 끊는 겁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소고기 사드세요. 투뿔 9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웃으세요. 암만 소고기는 투뿔 아시죠? 그리고 아낀 돈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드세요. 근데 우리 가게 좋아요 이런 멍멍이 소리 하지 말고 만약 파티룸 사장님 같으면요. 허접한 가게 보여주는 그딴 광고 영상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쉬세요. 그럴 바에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파티룸 창업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법. 인테리어 1억 쓰지 마세요. 제가 2,000만 원으로 1억짜리 인테리어 만든 법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창업 멘토로 자신의 몸값을 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창업 파티룸 예약은 아니더라도 창업 컨설팅 문의가 쏟아질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 개념 설명하지 마시고요. 어떤 치료가 좋다는 뻔한 말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성형외과 와서 호갱 안 당하는 법. 의사가 절대 안 권하는 시술 3가지. 차라리 이렇게 내부 고발자 컨셉으로 몇 개 찍어서 올려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댓글 생기고 신뢰가 뿜뿜 올라가는 거예요.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 아시죠? 한마디로 넌 해보거나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넌 아무 리스크 없이 설명만 하면 난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야. 뭐야? 팔이고. 가령 부동산 개발업자가 쌉소리를 하잖아요. 이 건물 좋다고. 빌딩 이거 30억 더 넘다. 그거 우린 뭐라고 하죠? 그 보는 사람은? 그런 넌 그 건물 샀어? 안 산 놈이 왜 좋다고 추천을 해? 그렇게 좋은 건물이면 네가 연끌해서 네가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처자식 팔아서 돈 갖고 와 네가 사야지. 어디서 약을 팔어. 또 의사는 어때요? 이미 내부자잖아. 의료인이잖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솔직히 다 알잖아요. 업계를 싸잡아서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동료 의식은 저버리면 안 되겠죠. 그건 판을 깨는 같은 짓이니까. 그런 거 말고 고객을 기준으로 나 말고 내가 아는 거 말고 고객을 기준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등대처럼 그걸 바이블처럼 코란처럼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질문하잖아. 그걸 답을 하는 거야. 이게 글과 영상 만드는 유일한 법칙인데 또 그냥 흘려 듣겠지 뭐. 이 영상이 조회수가 2,000에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보를 원할까? 그건 지금 이제 네이버 치면 나오고 챗GPT 치면 다 나와요. 이제 다 끝났어. 정보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줄 멘토나 전문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돈 못 버는 거야. 그냥 그저 그런 파리피플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형님들이 이렇게 죽어라 고생하고도 가난한 이유인지 아세요? 학교 공부하듯이 습관책
주택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서 그런 거고요. 성실해라, 꾸준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개 병신 같은 체면에 빠진 거예요. 나는 우리 사회가 이런 집단 체면에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해. 한 80% 정도. 우리가 이 말 믿고 한 20년 동안 한울만 파온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데서 거기서 뭔가 나올 거라고 계속 이렇게 삽질하고 있는 거야. 죽겠지, 몸뚱이만 아프고. 그게 이제 그런 걸 끊기라고 해? 정신병이죠, 정신병. 그러니까 야마구치주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독학 기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학교 공부는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이지만 돈 버는 공부는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싸움이래. 그 형님들은 지금 정답도 없는 시험지 붙들고 선생님, 이 정답이 뭐예요? 하고 묻는 거 같은 거예요. 이 사회라는 곳에서 이런 정글에서 정답이 어디 있고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할 시간에 블로그 그리고 일일 1포스팅 할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지? 이게 진짜 돈이 되나? 의심부터 해야 되거든. 안 될 때는. 남들이 예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남들이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는 착한 모범생은요. 회사에서 임원 달고 명예퇴직하는 게 최고 아웃풋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생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범생이가 제일 먼저 굶어주고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먼저 나가서 물어 뜯는 거야. 그런 짐승이 살아남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이분들이 그냥 멍하니 앉아서 초원에 앉아서 짐승들한테 뜯어먹히고 있는 상황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건지조차도 모르시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조차도 물어 뜯기고 막 이런 사지가 찢기고 있는데 오늘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님들이 가난한 이유, 잘 안 됐다면 그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착한 을, 성실한 노동자, 겸손한 전문가 이런 프레임으로 스스로 씌워놓은 거야. 신데렐라야 뭐야. 장사꾼이면 죽을 때까지 크몽 순고 같은 데서 개처럼 가격 경쟁 을들끼리 뭉쳐서 싸워서 주워먹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고객한테 굽신거리지 마세요. 내 말 안 들으면 너만 손해야 라는 그런 마인드를 오늘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손님 그까짓 거 하루에 10명만 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10,000명씩 필요합니까? 50원짜리 파는 거 아니잖아. 뭐 5만원짜리 파는 사람 같으면 50만원? 500만원짜리 아이템이면 하루 5천만원 버는 건데요. 의사들도 그래요. 출퇴근할 때 오늘은 나 분명히 2천만원 찍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강남 의사분들. 가격 깎아주지 마세요. 비싸면 딴 데 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난 이미 가치가 입증이 됐거든. 그럼 쌈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아쉬운 소리 뭐하러 해요. 마케팅 대행사에 돈 갖다 바치지 마시고 형님 얼굴 까고 누님 목소리로 세상에 소리쳐서 당당하게 짐승처럼 돈 벌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는 앞서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간 나서 내가 간다고 바로 진료해주는 곳입니까? 거기 예약해도 6개월 넘지 않나요? 돈 줄 테니까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원장님한테 진료 받으려면 3개월 기다려야 된다고요? 네, 기다릴게요. 고객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면 이제 한 달 억 번다는 이야기야. 이 소리 안 나오면 굶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닌가요? 자, 오늘 영상 보고도 말 더럽게 많네. 졸라 싸가지 없네. 너니까 하지 난 못해. 이런 말 하면 혀를 뽑아버릴 거야 진짜. 가 아니라 깔아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칭찬드릴 거예요. 누군가는 깔아줘야지 바닥을. 그런 역할을 해야 밟고 올라가잖아요 남들이.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전부 다 변호사고 돈 잘 버는 사업가면 그 맛이 나겠어 그게? 착한 거? 그딴 것들은 세상에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걔한테도 주지 마세요. 잘해야 하는 겁니다. 갑으로서 정직하고 무식하게 실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갑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갑. 그리고 몸값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이 갑이 되는 원고를 써준 글천기였습니다. 좋아요는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야 노래도 갑이엔제이 거 들어.